안녕하세요. 저 신대영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아우디 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 이후에 가솔린 차량의 판매가 또 다시 급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선 이제 가솔린 차량에서 제일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 중에 이제 스로틀 바디 클리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매니폴드 플랩에 관련해서 세팅 및 어떻게 하면 이제 고장 코드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공회전 속도를 조정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다음에 진단기 상에는 잘 표출되지 않는 매니폴드 플랩 세팅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남겨볼까 합니다. 차종은 이 아우디 A4 2.0 TFSI 가솔린 직분사 차량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영상을 한번 남겨보도록 할게요. 차 안으로 한번 보시죠. 자, 우선 아우디 가솔린 차량에 이제 2000cc로 극한되는 게 아니고, 저희 이제 3.2라든지 4.2라든지 가솔린 엔진이 이제 장착되는 아우디 차량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 우선 이 직분사 엔진이다 보니까 이제 카본에 관련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건 좀 사실이잖아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 우선 스로틀 바디에 관련된 어떤 카본의 영향으로 인한 부조 사례라든지 이런 게 또 많이 생기고 있어요. 스로틀 바디 세팅에 관련된 문의를 굉장히 많이 또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스로틀 바디와 이제 항상 같이 고장 코드를 동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매니폴드에 이제 장착되는 플랩. 그러니까 매니폴드 플랩 같은 경우에 역할이 뭐냐면 차량이 이제 중고속 2000에서 3000rpm, 그래서 스로틀 플랩은 2000rpm 이상에서 이제 작동을 시작하는데, 흡기 간로의 유로를 이제 줄여서 흡입되는 공기의 속도를 높인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 이 말은 쉽게 생각하면 입을 좀 벌려서, 입을 크게 벌리고 공기를 빨아들이는 거와, 입을 좀 오므리고 이제 공기를 빨아당기면, 말 그대로 오므러들인 상태에서 공기를 빨아들이면 안으로 이제 제 몸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속도가 좀 빨라지잖아요. 이 영향으로 이제 차량의 출력을 높인다는 개념인데, 이 두 가지 세팅을 무조건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굉장히 간단해요. 우선 첫 번째 스로틀 바디 세팅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우선 스로틀 바디 클리닝을 했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항상 스로틀 바디 세팅을 하기 위해선 키 온 상태에서 진행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단에 들어가서 우선 잠시만요, 차종 선택을 합니다. 이제 아우디로 들어가서, 자, 이 차량 이제 자동 선택해서 차대번호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차대번호가 읽히면 얘는 이제 8K의 A4 차량으로 보시면 되고, 이렇게 누르면 얘는 아우디의 2008년 이상. 자, 다음에 얘는 세단으로 들어가서 얘는 2.0 TFSI CAE A 엔진 클릭을 해주시고, 자, 우선 이 상태에서 진단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진단 들어가서 캔 게이트웨이 스캔을 하면 게이트웨이를 기반으로 한 이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모든 고장 코드를 한 번에 다 읽어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빨간 색깔로 폴트라고 나와 있는 건 지금 브레이크 전자장치와 난방장치의 고장 코드를 수록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패스라는 건 지금 고장 코드가 없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 자, 엔진을 클릭하고 OK를 누르면 이제 실제적인 엔진으로 개별 통신을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엔진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저 이제 기본 설정, 그 다음에 여기 하단에 보면 가이드 펑션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예전에 이제 스로틀 바디 세팅을 그룹 넘버 2개로 나타낼 때는 60번을 이용해서 기본 설정으로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하드웨어 제어를 했지만, 이제는 이 가이드 펑션이라고 하는 진단 가이드가 이제 추가가 돼서 가이드 펑션을 이용하시면은 좀 더 편리하게 하실 수 있으세요. 가이드 펑션 들어가시면, 자, 이 상태에서 가이드 펑션을 클릭을 해서 여기 스로틀 밸브 제어 유닛 어댑테이션, 그 다음에 흡기다기관 플랫 포텐시오미터 어댑테이션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항목을 세팅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스로틀 바디의 클리닝을 지금 진행을 했다면 스로틀 밸브 제어 유닛 어댑테이션을 진행을 합니다. 말 그대로 예를 들어 스로틀 바디가 이렇게 지금 있다면, 실제적으로 지금 열림량이 10%, 그 다음에 닫힘량이 90%면 이 10%를 기반으로 해서 공회전 상태에서 750rpm을
이제 유지를 하는데, 얘가 카본에 의해서 이렇게 10%였던 게 13%, 14%, 15%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ECU가, 엔진 컴퓨터가 RPM 750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로틀 바디를 학습을 했다면, 소비자 같은 경우 키 온 상태에서 엑셀레이터를 밟음으로 인해서 어떤 클리닝이라든지 이런 걸 진행을 했다면, 컴퓨터는 지금 카본이 제거된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10%에서 750rpm이 지금 유지가 돼서 한 5% 정도가 더 열려서 15%가 됐다면, 이 5%만큼 더 열린 거를 기반으로 공기량이 더 흡입이 되기 때문에 엔진 RPM이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세팅 작업을 기반으로 해서 이 15%를 다시 10%로 당겨주는 작업을 진단기로 진행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키 온 상태에서 자, 이렇게 진입이 되면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제어를 적용할 수 있대요. 자, 제거했으니까 얘를 누르겠습니다. 자, 진단 커넥터를 연결해서 우측 상단에 배터리 전압이 연결이 되고 이그니션 온 상태에서 진행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점화 스위치를 켜고, 자, 냉각수를 10에서 95도로, 말 그대로 이 스로틀 바디를 세팅하는 전제 조건이죠. 모든 차량은, 국산차를 포함한 모든 브랜드의 차량은 어떤 세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항상 냉각수가 정상 작동 온도까지 상승한 후에 진행을 해주시는 게 맞다고 저는 봐요. 자, 돌면, 자, 아이들 상태에 있어야 한다. 어댑테이션입니다. 여기서 지금 전제 조건으로 내놓은 게 스로틀 밸브가 아이들 상태에 있어야 하고, 모든 전기 소모 장치가 꺼져 있어야 되고, 엑셀레이터 페달을 밟지 말래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을 한번 걸어 볼게요. 자, 시동을 걸고 이 상태에서 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주 간단하게 좀 끝났는데, 여기에는 수치를 확인을 할 수는 없어요. 세팅이 돼서 J338이라고 하는 그 스로틀 바디 컨트롤 모듈 자체가 엔진 제어 유닛의 어댑테이션 말 그대로 학습이라고 하는 명사잖아요. 학습이 되고, 학습을 진행을 함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어댑테이션이 정상이 나오면 작업은 아주 간단하게 완료가 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항상 시동을 걸었을 때 RPM이 기준 RPM보다 높지 않은지, 그 다음에 고장 코드는 발생하지 않았는지 꼭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제가 A4 2.0 TFSI로 지금 진행을 했지만, 저희 3.2, 4.2, 그 다음에 요즘에 나오는 5.2 엔진도 다 동일한 방법으로 기본 설정에 어떻게 보면 이제 스로틀 바디 J338의 어댑테이션을 진행을 한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가이드 펑션을 이용하게 되면 한글을 이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고, 혹시라도 구형 차량의 그룹 넘버를 쓰라고 하는 어떤 지침이 나온다면 스로틀 밸브 세팅의 그룹 넘버는 60번입니다. 60번이요. 자, 자, 이 상태에서 자,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흡기관에 장착되는 플랩 세팅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얘로 진입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스로틀 밸브와 그 다음에 흡기관에 장착되는 플랩 자체는 어떻게 보면 저는 세트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직분사 엔진 때문에 흡기 밸브의 카본 누적이라든지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말 그대로 얘는 매니폴드에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카본에 굉장히 취약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얘는 또 이제 이 부품 자체가 작동 범위가 2000rpm 이상에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흡기 다기관에 장착되는 이 어떻게 보면 흡기관 플랩 자체가 뭐 축이 샤프트가 이탈이 돼서 뭐 깨지기도 하고 이런 사례가 많은데, 교체를 하고 나면 세팅에 관련된 고장 코드, 세팅을 안 하면은 고장 코드가 지워지질 않아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조건 자체는 시동이 걸려있는 공회전 상태, 그 다음에 아우디 같은 경우는 전제 조건 항상 거는 게 뭐냐면, 세팅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본네트가 말 그대로 엔진 후드가 닫혀있는 상태, 그 다음에 파킹 브레이크가 작동하는 상태, 그 다음에 차량이 정상 작동 온도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 이게 아주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고, 그 다음에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라면 11.5V가 배터리 충전 전압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항상 진행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들어가서 컨티뉴를 누르면, 자, 이 조건을 마치고, 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아우디에서 지칭하는 G라는 거는 무조건 센서를 지칭을 하고,
말 그대로 여기 흡기관 플랩 포텐시오미터는 G336이면 만약에 A4가 G336이 이제 포텐시오미터를 지칭을 한다면 어떤 차를 막론하고 G336은 흡기다기관의 플랫 포텐시오미터를 나타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조건을 맞춰주는 거예요. 배터리 전압은 지금 14V가 지금 표출되는 게 나와 있고 고장 코드는 존재를 하지 않아요. 자, 돈을 누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자, 존재 조건 세팅. 이 학습을 진행하기 위해선 자, 이 조건으로 진행을 해야 된대요. 브레이크를 밟는다라는 건 혹시라도 오늘 안전에 위배되는 상황을 이제 사전에 예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상태에서 돈을 누르면 자, 세팅을 진행을 할게요. 자, 여기서 브레이크를 밟고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아요. 자,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RPM이 올라가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기본 설정 끝 어댑테이션 정상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저희가 보이지 않게 지금 엔진 안에서 말 그대로 엑셀레이터를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RPM이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거는 이 세팅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가 연료 분사를 중단시켰다, 공회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이 입력 신호를 제가 지금 준 거잖아요. 이 신호로 흡기관 플랩을 지금 열었다가 닫음으로 인해서 세팅을 완료했고, 얘가 지금 작동하는 조건이 돼서 입력 신호에 관련된 센서 값이 정상적으로 ECU로 입력이 되게 되면 고장 코드는 삭제되고 학습도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의 목적은 어댑테이션 정상이 나오면 차량은 정상적으로 세팅이 되는 건데, 혹시라도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흡기 다기관에 플랩이 하나가 파손됐다든지 아니면 샤프트가 이탈됐다든지 입력 신호에 관련된 센서가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판별을 못하는 센서가 고장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어댑테이션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고 컴퓨터가 인지를 못하잖아요. 센서에 관련된 올바른 데이터 값을 기반으로 출력을 줘야 되는데, 자, 그래서 항상 어떤 차량을 세팅하기 위한 전제 조건과 그 다음에 세팅하는 방법을 인지를 해주시면은 아주 간단하게 진행을 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로틀 바디 세팅의 그룹 넘버, 약간 구형 차종 같은 경우는 60번으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흡기다기관 플랩에 관련된 세팅 번호는 142번입니다. 그래서 항상 잊어먹지 마시고, 구형 차량은 혹시라도 기본 설정에 그룹 넘버를 이제 입력을 해야 되는 상황에 스로틀 바디 세팅은 키 온 상태에서 진행을 해주시고요. 60번으로. 그 다음에 포텐시오미터 세팅 같은 경우는 흡기다기관 플랩 세팅은 142번으로 정상 작동 온도, 파킹 브레이크 작동, 후드가 닫혀있는 상태, 그 다음에 세팅을 진행하게 되면 공회전 상태에서 진행을 하되 항상 브레이크를 밟고 풀악셀 상태에서 진행을 한다라는 거 꼭 알아주시면 돼요. 자, 지금 세팅이 끝나고 나니까 엑셀레이터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자, 만약에 얘가 세팅이 안 되면 무조건 포텐시오미터 고장 코드와 동반해서 체크 엔진을 띄우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굉장히 연락이 많이 옵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이 오시는데, 자, 이걸 기반으로 해서 가솔린 기관의 세팅을 한번 진행할 때 자신감 있게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 지금 영상의 스로틀 바디와 흡기다기관 플랩 세팅에 관련된 거를 왜 영상을 좀 부랴부랴 찍었냐면, 우선 이제 가솔린 기관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저희 이제 뭐 오일 세퍼레이터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흡기다기관에 관련된 카본에 의한 뭐 스로틀 바디 클리닝이라든지 아니면은 흡기다기관 플랩 교체라든지 이런 작업이 좀 유난히 많은 편인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좀 부랴부랴 찍게 됐어요. 자, 돈을 누르면 작업이 끝나게 됩니다. 나가기를 눌러서 고장 코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 고장 코드는 감지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네, 우선 오늘 관련된 내용 자체는 우선 중점적으로 스로틀 밸브 세팅과 흡기다기관 플랩 세팅을 중점으로 했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선적으로 세팅에 관련된 기본 전제 조건은 엔진의 정상 작동 온도로 진행을 해주시고, 항상 스로틀 밸브 세팅 같은 경우는 키 온 상태에서 진행을 해주시고, 항상 이 가이드 펑션을 기반으로 하면 좀 더 편리하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기본 설정을 기반으로 해서 그룹 넘버 두 자리를 치라고 하는 이제 입력하라는 혹시 항목 자체가 진단기에 표출이 된다면 60번으로 진행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흡기다기관 플랩 같은 경우는 항상 키
시동이 걸려있는 공회전 상태, 엔진 정상 작동 온도, 그 다음에 기본 설정의 그룹 넘버는 142번이고 142번으로 해서 엑셀레이터를 풀악셀을 밟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을 해주시고, 아니면 여기에 나와 있는 가이드 펑션을 기반으로 하게 되면 포텐시오미터 세팅 같은 경우는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가이드로 해서 세팅하는 가이드대로 순서대로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아마 가솔린 기간에 많이 발생하는 스로틀 바디, 그 다음에 포텐시오미터 세팅 같은 경우, 흡기다 기간의 플랩의 포텐시오미터는 아주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남기는 걸로 하고요. 꼭 현장에서 이제 소비자에게 어떤 문제 발생을 하고 설명을 드리고 작업을 진행하신 후에 진단 시스템을 이용해서 원활하게 고장코드 소거를 하시고 차량이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는지, 주행에는 문제가 없는지 판단을 하신 다음에 차량을 출고할 수 있는 어떤 이 플로우가 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바람은 그거고요. 그래서 다음에도 좋은 영상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